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바빠 여러가지 뉴스를 체크하지 못했는데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1기의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기 위해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업 호황을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해선 어떤 요소가 필요하며 이번 해양 플랜트 수주는 어떻게 체결됐는지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월 22일 뉴스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브라질 에너지 업체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하는 해양 플랜트 사업입니다. 총 2기의 해양 플랜트를 발주할 예정이며 지난 2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삼성중공업만 입찰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입찰 후보까지 살아남았지만 삼성중공업은 경쟁력 약화로 탈락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입찰 가격에 따라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척당 120억 레알, 대우조선해양은 141억 레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중공업은 151억 레알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입찰가가 가장 높은 삼성중공업이 중도 탈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 해양 플랜트 건조를 누가 담당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WTI 유가가 $60 이상으로 형성됨에 따라 10년 만에 대규모 해양 플랜트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양 플랜트를 추진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월 7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결국 각각 1기를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본계약은 상반기 중으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두 회사가 각각 2조 5천억 원대 수주한다는 얘기를 봤을 때 입찰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손해보는 수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해양 플랜트 2기를 비슷한 시기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두 업체에 각각 1기씩 발주했습니다. 이번 해양 플랜트 수주는 2010년 골리아 프로젝트 이후 약 11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됩니다. WTI 유가가 앞으로도 $60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해양 플랜트 수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수주는 진정한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신호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엄청난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업의 주요 먹거리는 상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요소가 더 갖춰져야 진정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한국조선해양은 컨퍼런스 콜에서 수주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야드 내의 빈 슬롯이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 모든 슬롯이 꽉 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야드가 빈 슬롯 없이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조선사는 선가 협상 능력이 대폭 상승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슈퍼사이클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물량이 차 있다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 매출이 수직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사의 매출은 2년 전의 수주 상황에 비례합니다. 이번에는 5월 8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조선사들은 헤비테일 방식으로 선사와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적인 건조 단계는 계약, 스틸 커팅, 용골 적치, 엔진 설치, 해상시 운전, 인도로 이뤄집니다. 헤비테일 방식이란 계약 후 건조 앞 단계에 소량의 선수금을 지급하고 인도 후 대부분의 잔금을 치르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조선사의 슬롯이 꽉 차고 조선사가 선가 가격 협상 능력에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 계약 방식은 균등 지급 방식 또는 선수금을 50% 이상 지급하고 나머지 단계에서 10%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모던 조선업 단계에서 이 같은 계약 방식 변경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진정한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돌아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군산조선소입니다. 과거 현대중공업 그룹은 목포의 현대사모중공업,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이외에 군산 지역에도 조선소를 운용했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수주 잔고가 3년 6개월 이상이 돼야 그나마 군산조선소가 가동될 만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잔고는 2년 6개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 그룹의 모든 야드에 빈 슬롯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군산조선소를 굳이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즉 아직까지도 지난 2005년에서 2011년 호황기를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그리고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속적인 해양 플랜트 수주, 슬롯이 꽉 차 성과 협상 능력 상승, 군산조선소 가동이 모두 충족돼야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군산조선소 가동은 거의 무리라는 게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 외에도 조선 3사의 모든 슬롯이 꽉 차게 된다면 이후로는 편안하게 초호황 슈퍼사이클을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